마음 편히 잠들기 위한 부처님의 명언. 우리의 삶은 종종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매곤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은 마치 거친 바다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하려는 항해와 같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항해에 있어 나침반이 되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특히 자신에게 친절하라. 그것이 평화로운 잠으로 이끈다는 말씀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만드는 귀중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잔잔한 호수가를 걷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호수의 물결은 거의 느껴지지 않고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물속 깊은 곳에는 수많은 생명체가 그들만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일지라도 내면에는 수많은 감정과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소용돌이를 잠재우고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친절하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 감정의 원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 감정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 모두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배려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 에세이에서는 자기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어떻게 평화로운 잠으로 이어지는지를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자신에게 친절하다는 것이 단순히 자신을 위로하고 아끼는 행위를 넘어서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어떻게 돌보고 각자의 경험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를 공유하면서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려 합니다. 그러므로 이 글을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친절하게 대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자기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어떻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평화로운 잠과 궁극적인 행복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준비가 되셨나요?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째, 오늘의 분노는 내일의 미소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라.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법에 대해 다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의 분노는 내일의 미소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은 특히 우리 일상생활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 명언은 감정의 순간적인 폭발이 장기적인 행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마치 거센 바람과 같습니다. 짧고 강렬하게 불어닥치지만 그 순간에 휩쓸리면 우리는 주변의 아름다움을 놓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맑은 가을 하늘을 걷다가 갑자기 불어닥친 바람에 모자가 날아가 버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 화가 나서 모자를 찾는 것만 급급하다면 주변의 길가에 핀 코스모스와 그윽한 향기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분노의 순간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인식 과정은 감정을 관리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어서 잠시 시간을 갖고 깊게 숨을 쉬며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이는 마음의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분노의 원인을 되돌아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화를 낸 원인은 그리 중대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감정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감정의 과잉 반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노를 경험한 후에는 그 경험에서 배울 점을 찾으세요. 각각의 감정은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분노도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우리는 내일의 미소를 방해하는 오늘의 분노를 조금씩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매 순간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일상에서 감정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또한 이러한 감정 관리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오늘의 폭풍은 내일의 무지개를 가릴 수 없다. 오늘의 불꽃은 내일의 등불을 삼켜서는 안 된다. 둘째, 분노는 화살을 쏘는 사람에게 먼저 상처를 준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많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분노는 화살을 쏘는 사람에게 먼저 상처를 준다는 말씀은 우리가 감정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명언은 감정의 무게와 그로 인한 자기 파괴적인 행위의 결과를 강조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어느 늦은 오후 작은 마을의 조용한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간판이 흔들리고 먼지가 휘날리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이 바람처럼 분노도 우리 내부에서 거세게 일어나 자신을 둘러싼 평화로운 상태를 흔들어 놓습니다. 분노의 순간에는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요동치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화살을 쏘아 올린 순간 그 화살이 자신의 손을 베고 지나가는 듯한 아픔입니다. 이러한 감정의 폭발은 단지 순간적인 해방감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신에게 더 큰 해를 끼칩니다. 마치 화살이 공중을 가르며 나아가다가 되돌아와 자신을 해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분노는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치고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에도 금을 가게 합니다. 분노를 다루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명상입니다. 조용한 방에서 깊은 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분노가 일어나는 근본 원인을 차분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글쓰기입니다. 분노의 순간에 느낀 감정을 종이에 쏟아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화살을 안전한 대상에게 향하게 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분노를 제어하는 이러한 실천들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더 평화로운 잠자리에 들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분노를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요? 자신만의 방법을 발견하셨나요? 혹은 이러한 방법들을 시도해 본 결과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분노는 돌을 던지는 손에 먼저 상처를 준다. 분노는 촛불을 붙잡는 손을 먼저 태운다. 셋째, 자신에게 친절하라. 그것이 평화로운 잠으로 이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에게 친절하라. 그것이 평화로운 잠으로 이끈다는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아끼고 보살피는 일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잘 자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정신과 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어느 봄날 저녁, 벚꽃이 만개한 공원을 걷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곳의 분위기는 평화롭고 살랑이는 바람이 벚꽃잎을 하늘로 날려보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세히 느껴보세요. 바로 이 순간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자신의 존재를 다정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위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의 내면에 무엇이 필요한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랜 시간 방치된 정원을 가꾸기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잡초를 뽑고 시든 꽃을 정리하며 새로운 씨앗을 심는 과정에서 정원은 점점 더 아름다워집니다. 이와 같이 내면의 정원을 가꾸면 마음도 점점 평화를 찾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 돌봄은 특히 저녁 시간에 중요합니다. 하루의 끝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따뜻한 목욕, 좋아하는 책 한 장 읽기, 명상 또는 가볍게 스트레칭하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위들이 모여 마음을 진정시키고 평화로운 잠을 이끌어내는 길이 됩니다. 자신에게 친절하다는 것은 또한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패와 실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것을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내면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깊어질수록 밤이 깊어감에 따라 마음속의 소란도 점점 잦아들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어떻게 친절을 베풀고 계신가요? 일상 속에서 자신을 위해 어떤 작은 친절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러한 실천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자신에게 부드러운 말을 건네라. 그것이 내면의 파도를 잠재운다.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라. 그것이 밤의 추위를 물리친다. 우리는 각자의 일상에서 수많은 감정의 파도를 마주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법을 여러 가르침을 통해 전달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친절하라. 그것이 평화로운 잠으로 이끈다는 명언은 바쁜 하루를 보낸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며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명언을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간단한 명상에서부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것,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 등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창밖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무엇이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지, 무엇이 기쁨을 주는지를 탐색해 보세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궁극적으로는 편안한 잠과 평화로운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친절할 때 그 친절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가며 그들 또한 같은 친절을 우리에게 되돌려줍니다. 마치 물결이 돌에 부딪혀 다시 퍼져나가듯 우리의 친절한 마음가짐도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의 교환은 모두가 서로에게 좀 더 너그럽고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결국 우리 모두가 더욱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자, 오늘 밤 자기 전에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얼마나 자신에게 친절했나? 그리고 그 대답을 통해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자신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렇게 매일매일 자신에게 조금씩 더 친절해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평화로운 잠에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고 계신가요? 자신을 돌보는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느끼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잠과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마음 편히 잠들기 위한 부처님의 명언. 우리의 삶은 종종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매곤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은 마치 거친 바다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하려는 항해와 같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항해에 있어 나침반이 되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특히 자신에게 친절하라. 그것이 평화로운 잠으로 이끈다는 말씀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만드는 귀중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잔잔한 호수가를 걷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호수의 물결은 거의 느껴지지 않고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물속 깊은 곳에는 수많은 생명체가 그들만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일지라도 내면에는 수많은 감정과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소용돌이를 잠재우고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친절하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 감정의 원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 감정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 모두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배려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 에세이에서는 자기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어떻게 평화로운 잠으로 이어지는지를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자신에게 친절하다는 것이 단순히 자신을 위로하고 아끼는 행위를 넘어서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어떻게 돌보고 각자의 경험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를 공유하면서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려 합니다. 그러므로 이 글을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친절하게 대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자기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어떻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평화로운 잠과 궁극적인 행복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준비가 되셨나요?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째, 오늘의 분노는 내일의 미소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라.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법에 대해 다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의 분노는 내일의 미소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은 특히 우리 일상생활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 명언은 감정의 순간적인 폭발이 장기적인 행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마치 거센 바람과 같습니다. 짧고 강렬하게 불어닥치지만
그 순간에 휩쓸리면 우리는 주변의 아름다움을 놓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맑은 가을 하늘을 걷다가 갑자기 불어닥친 바람에 모자가 날아가 버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 화가 나서 모자를 찾는 것만 급급하다면 주변의 길가에 핀 코스모스와 그윽한 향기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분노의 순간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인식 과정은 감정을 관리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어서 잠시 시간을 갖고 깊게 숨을 쉬며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이는 마음의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분노의 원인을 되돌아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화를 낸 원인은 그리 중대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감정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감정의 과잉 반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노를 경험한 후에는 그 경험에서 배울 점을 찾으세요. 각각의 감정은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분노도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우리는 내일의 미소를 방해하는 오늘의 분노를 조금씩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매 순간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일상에서 감정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또한 이러한 감정 관리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오늘의 폭풍은 내일의 무지개를 가릴 수 없다. 오늘의 불꽃은 내일의 등불을 삼켜서는 안 된다. 둘째, 분노는 화살을 쏘는 사람에게 먼저 상처를 준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많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분노는 화살을 쏘는 사람에게 먼저 상처를 준다는 말씀은 우리가 감정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명언은 감정의 무게와 그로 인한 자기 파괴적인 행위의 결과를 강조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어느 늦은 오후 작은 마을의 조용한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간판이 흔들리고 먼지가 휘날리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이 바람처럼 분노도 우리 내부에서 거세게 일어나 자신을 둘러싼 평화로운 상태를 흔들어 놓습니다. 분노의 순간에는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요동치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화살을 쏘아 올린 순간 그 화살이 자신의 손을 베고 지나가는 듯한 아픔입니다. 이러한 감정의 폭발은 단지 순간적인 해방감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신에게 더 큰 해를 끼칩니다. 마치 화살이 공중을 가르며 나아가다가 되돌아와 자신을 해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분노는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치고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에도 금을 가게 합니다. 분노를 다루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명상입니다. 조용한 방에서 깊은 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분노가 일어나는 근본 원인을 차분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글쓰기입니다. 분노의 순간에 느낀 감정을 종이에 쏟아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화살을 안전한 대상에게 향하게 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분노를 제어하는 이러한 실천들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더 평화로운 잠자리에 들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분노를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요? 자신만의 방법을 발견하셨나요? 혹은 이러한 방법들을 시도해 본 결과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분노는 돌을 던지는 손에 먼저 상처를 준다. 분노는 촛불을 붙잡는 손을 먼저 태운다. 셋째, 자신에게 친절하라. 그것이 평화로운 잠으로 이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에게 친절하라. 그것이 평화로운 잠으로 이끈다는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아끼고 보살피는 일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잘 자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정신과 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어느 봄날 저녁, 벚꽃이 만개한 공원을 걷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곳의 분위기는 평화롭고 살랑이는 바람이 벚꽃잎을 하늘로 날려보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세히 느껴보세요. 바로 이 순간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자신의 존재를 다정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위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의 내면에 무엇이 필요한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랜 시간 방치된 정원을 가꾸기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잡초를 뽑고 시든 꽃을 정리하며 새로운 씨앗을 심는 과정에서 정원은 점점 더 아름다워집니다. 이와 같이 내면의 정원을 가꾸면 마음도 점점 평화를 찾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 돌봄은 특히 저녁 시간에 중요합니다. 하루의 끝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따뜻한 목욕, 좋아하는 책 한 장 읽기, 명상 또는 가볍게 스트레칭하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위들이 모여 마음을 진정시키고 평화로운 잠을 이끌어내는 길이 됩니다. 자신에게 친절하다는 것은 또한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패와 실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것을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내면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깊어질수록 밤이 깊어감에 따라 마음속의 소란도 점점 잦아들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어떻게 친절을 베풀고 계신가요? 일상 속에서 자신을 위해 어떤 작은 친절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러한 실천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자신에게 부드러운 말을 건네라. 그것이 내면의 파도를 잠재운다.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라. 그것이 밤의 추위를 물리친다. 우리는 각자의 일상에서 수많은 감정의 파도를 마주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법을 여러 가르침을 통해 전달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친절하라. 그것이 평화로운 잠으로 이끈다는 명언은 바쁜 하루를 보낸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며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명언을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간단한 명상에서부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것,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 등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창밖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무엇이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지, 무엇이 기쁨을 주는지를 탐색해 보세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궁극적으로는 편안한 잠과 평화로운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친절할 때 그 친절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가며 그들 또한 같은 친절을 우리에게 되돌려줍니다. 마치 물결이 돌에 부딪혀 다시 퍼져나가듯 우리의 친절한 마음가짐도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의 교환은 모두가 서로에게 좀 더 너그럽고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결국 우리 모두가 더욱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자, 오늘 밤 자기 전에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얼마나 자신에게 친절했나? 그리고 그 대답을 통해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자신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렇게 매일매일 자신에게 조금씩 더 친절해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평화로운 잠에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고 계신가요? 자신을 돌보는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느끼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잠과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마음 편히 잠들기 위한 부처님의 명언. 우리의 삶은 종종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매곤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은 마치 거친 바다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하려는 항해와 같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항해에 있어 나침반이 되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특히 자신에게 친절하라. 그것이 평화로운 잠으로 이끈다는 말씀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만드는 귀중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잔잔한 호수가를 걷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호수의 물결은 거의 느껴지지 않고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물속 깊은 곳에는 수많은 생명체가 그들만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일지라도 내면에는 수많은 감정과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소용돌이를 잠재우고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친절하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 감정의 원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 감정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 모두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배려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 에세이에서는 자기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어떻게 평화로운 잠으로 이어지는지를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자신에게 친절하다는 것이 단순히 자신을 위로하고 아끼는 행위를 넘어서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어떻게 돌보고 각자의 경험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를 공유하면서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려 합니다. 그러므로 이 글을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친절하게 대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자기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어떻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평화로운 잠과 궁극적인 행복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준비가 되셨나요?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째, 오늘의 분노는 내일의 미소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라.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법에 대해 다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의 분노는 내일의 미소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은 특히 우리 일상생활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 명언은 감정의 순간적인 폭발이 장기적인 행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마치 거센 바람과 같습니다. 짧고 강렬하게 불어닥치지만 그 순간에 휩쓸리면 우리는 주변의 아름다움을 놓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맑은 가을 하늘을 걷다가 갑자기 불어닥친 바람에 모자가 날아가 버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 화가 나서 모자를 찾는 것만 급급하다면 주변의 길가에 핀 코스모스와 그윽한 향기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분노의 순간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인식 과정은 감정을 관리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어서 잠시 시간을 갖고 깊게 숨을 쉬며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이는 마음의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분노의 원인을 되돌아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화를 낸 원인은 그리 중대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감정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감정의 과잉 반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노를 경험한 후에는 그 경험에서 배울 점을 찾으세요. 각각의 감정은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분노도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우리는 내일의 미소를 방해하는 오늘의 분노를 조금씩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매 순간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일상에서 감정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또한 이러한 감정 관리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오늘의 폭풍은 내일의 무지개를 가릴 수 없다. 오늘의 불꽃은 내일의 등불을 삼켜서는 안 된다. 둘째, 분노는 화살을 쏘는 사람에게 먼저 상처를 준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많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분노는 화살을 쏘는 사람에게 먼저 상처를 준다는 말씀은 우리가 감정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명언은 감정의 무게와 그로 인한 자기 파괴적인 행위의 결과를 강조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어느 늦은 오후 작은 마을의 조용한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간판이 흔들리고 먼지가 휘날리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이 바람처럼 분노도 우리 내부에서 거세게 일어나 자신을 둘러싼 평화로운 상태를 흔들어 놓습니다. 분노의 순간에는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요동치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화살을 쏘아 올린 순간 그 화살이 자신의 손을 베고 지나가는 듯한 아픔입니다. 이러한 감정의 폭발은 단지 순간적인 해방감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신에게 더 큰 해를 끼칩니다. 마치 화살이 공중을 가르며 나아가다가 되돌아와 자신을 해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분노는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치고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에도 금을 가게 합니다. 분노를 다루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명상입니다. 조용한 방에서 깊은 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분노가 일어나는 근본 원인을 차분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글쓰기입니다. 분노의 순간에 느낀 감정을 종이에 쏟아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화살을 안전한 대상에게 향하게 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분노를 제어하는 이러한 실천들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더 평화로운 잠자리에 들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분노를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요? 자신만의 방법을 발견하셨나요? 혹은 이러한 방법들을 시도해 본 결과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분노는 돌을 던지는 손에 먼저 상처를 준다. 분노는 촛불을 붙잡는 손을 먼저 태운다. 셋째, 자신에게 친절하라. 그것이 평화로운 잠으로 이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에게 친절하라. 그것이 평화로운 잠으로 이끈다는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아끼고 보살피는 일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잘 자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정신과 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어느 봄날 저녁, 벚꽃이 만개한 공원을 걷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곳의 분위기는 평화롭고 살랑이는 바람이 벚꽃잎을 하늘로 날려보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세히 느껴보세요. 바로 이 순간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자신의 존재를 다정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위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의 내면에 무엇이 필요한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랜 시간 방치된 정원을 가꾸기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잡초를 뽑고 시든 꽃을 정리하며 새로운 씨앗을 심는 과정에서 정원은 점점 더 아름다워집니다. 이와 같이 내면의 정원을 가꾸면 마음도 점점 평화를 찾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 돌봄은 특히 저녁 시간에 중요합니다. 하루의 끝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따뜻한 목욕, 좋아하는 책 한 장 읽기, 명상 또는 가볍게 스트레칭하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위들이 모여 마음을 진정시키고 평화로운 잠을 이끌어내는 길이 됩니다. 자신에게 친절하다는 것은 또한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패와 실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것을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내면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깊어질수록 밤이 깊어감에 따라 마음속의 소란도 점점 잦아들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어떻게 친절을 베풀고 계신가요? 일상 속에서 자신을 위해 어떤 작은 친절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러한 실천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자신에게 부드러운 말을 건네라. 그것이 내면의 파도를 잠재운다.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라. 그것이 밤의 추위를 물리친다. 우리는 각자의 일상에서 수많은 감정의 파도를 마주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법을 여러 가르침을 통해 전달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친절하라. 그것이 평화로운 잠으로 이끈다는 명언은 바쁜 하루를 보낸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며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명언을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간단한 명상에서부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것,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 등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창밖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무엇이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지, 무엇이 기쁨을 주는지를 탐색해 보세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궁극적으로는 편안한 잠과 평화로운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친절할 때 그 친절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가며 그들 또한 같은 친절을 우리에게 되돌려줍니다. 마치 물결이 돌에 부딪혀 다시 퍼져나가듯 우리의 친절한 마음가짐도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의 교환은 모두가 서로에게 좀 더 너그럽고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결국 우리 모두가 더욱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자, 오늘 밤 자기 전에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얼마나 자신에게 친절했나? 그리고 그 대답을 통해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자신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렇게 매일매일 자신에게 조금씩 더 친절해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평화로운 잠에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고 계신가요? 자신을 돌보는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느끼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잠과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